이 회사에 왔습니다. 이 회사에 방문증 보이시나요? 자, 이제 이 회사로 진짜 방문하러 갑니다. 방문하러 고고고. 뭐 서울에서 한 2시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뭐 가깝습니다. 가자. 아니 더운데 왜 이렇게 저기 뭐야? 아 이게 저 근데 그렇죠. 차에 없어야 되는데. 아 여기 저 주차장에 있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아이 저 여기 아 괜찮아요. 잘 찍어주셨어. 아니 괜찮아요. 하나만 쳐. 아니 이거 컨셉이요. 아니 컨셉이에요. 아유. 네. 아유. 오늘 도와주실 촬영이 앉으세요. 네. 아니 식사 하셨어요? 아니 앉아. 밥 먹을까? 안 하셨어요? 안 먹었어. 아니 이거 먼저 드시지. 아니 밥 저희 먹을 좀 뭐. 늦게 올 것 같아요 일부러. 12시 반에 밥 먹으러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죠. 아이고. 그럼 식사 가시죠. 네. 뭘 이렇게 재밌게 보세요? 나도 처음 봐 이게 사실. 아 처음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 그 개별 인정 원료 개별 다 인정 하나하나 원료. 해놓으신 거예요? 아, 그걸 생각 못했을까? 아 이걸 해놓으셨구나. 똑똑한데요? 거기랑 똑같이 생기겠지. 그렇지. 여기는 역사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뭐 역사관 뭐 역사지 이게 이제 이게 그때 95 설화 이게 96년 7월에 이게 네. 7월 7일 날 96년 7월 7일이에 이게. 아 그 옛날 첫 번째 이게 하셨을 7월, 때 7월 7일 날. 96년. 어. 아 여기가 그 오창에 있는 공장. 10 오창의 1공장. 뿌듯하시겠다 이렇게 쭉 보시면요, 그렇죠? 요게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공장. 여기 우리 아 직원들, 요참 직원들 뭐, 지금은 훨씬 많이 늘어났지만 예. 그래도 여기 중요한 직원들 사진. 직원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정직원이 원래 한 400명. 400명? 그리고 그 또 포장을 위해서 도급직이 한 300명 해서 한 70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때 상장할 때 한 그때가 상장할 때는 200명 조금 넘는다고 그랬지 않았었어요? 한 250명은 됐을 거예요. 아마. 어. 250명은 됐을 거예요. 그때 뭐 외주 인력까지 해봐야 뭐 400명이 안 됐을. 요즘에 한 400명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합치면 700이 넘어가고. 또 요새 폭발적으로 크니까 예. 어쩔 수 없어. 이 인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많이 그 자동화 이런 걸 해가지고도 그렇게 네. 좀 줄어들었지. 안 그래서면 그 당시 실력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 1000명 돼야 되는데 한 700명 정도. 자, 뿌듯하시겠습니다. 뭐 뿌듯하고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직원들이 노력해가지고 이만한 것을 이룬 거는 누구 혼자 해버려 이게 되겠어 이게. 네. 직원들 함께 했으니까 가능하지. 이것도 아주 그 좋은 그 직원들 그러게. 좀 저거 하라고 그 리프레시 하라고 이렇게 보고 즐기라고. 이거 어떨 때는 폭포도 내려오고 어떨 때는 뭐 멋진 이게 지금 서론으로 바뀌었네. 네. 미디어 월까지 이렇게 신경 써 놓으시고 딱 보니까 로비 오니까 되게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시원해. 그건 견학 통로. 네. 지금 정제가 이렇게 그 세병에서부터 네. 그다음에 충전 뭐 그다음에 캐핑 병 받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중량 무게 뭐 그다음에 라벨링 이런 그 포장 자동 라인이에요 이게. 네. 연포장. 연포장 아. 지금 돌아가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 여기 다 이렇게 CCTV로 볼 수 있게 해놨네요. TV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여기에 뭐 여기입니다. 그대로 다 요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포장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여기는 다 이제 충전 포장. 포장된 거 포장. 이제 네. 케이스에 있는 거예요. 저 안쪽에서 나오는 거고 이쪽은 포장이고. 여기가 거의 맨 뒷단이죠? 여기가 네. 네. 뒷단이지 뒷단. 네. 마지막 포장. 네. 저 자동차가 예. 또 이렇게 중간중간 업무 지시까지 하시고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해야 되는데 업무 지시하고 계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AGV가 움직이는 곳인데 저게 빠져나가고 이제 또 새로운 AGV가 들어와서 또 네. 빼가 계속 반복해요. 여긴 뭐 하는데요? 스틱 젤리. 스틱 젤리? 짜먹는 아, 예, 젤리. 예, 예. 짜먹는 젤리인데 이거는 조제를 해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자동으로 저쪽으로 넘기는데 네. 여기 모든 것은 다 자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청소까지 다 자동으로. 네. 여기서 원료부터 투입해가지고 원료 투입해서. 그 여기는 원료 투입하는 데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제가 돼가지고 애기 돼가지고 네.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요즘에 스틱 첼리가 많이 팔린다고 많이 해요. 팔려. 인삼공사가 특히 좀 많이 판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드시는 것도 그치. 스틱형으로 많이 나오고. 저쪽으로는 작업이 지금 현재 저런 식으로 저 스틱이 만들어져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전체가 다 스틱 젤리 라인인 거예요? 이건 전부 스틱 젤리 라인.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장하시는 데고. 그러면 이게 태블릿형, 젤리형, 무슨 형마다 다 달리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공간하고. 이거는 저런 스틱 네.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짜먹는 네네네. 그런 젤리. 그럼 여기는 뭐 제품도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는 홍삼이고 어디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다 달라. 제품마다 지금 나오는 게 다 달라. 요즘엔 제형도 되게 많이 항상 변하잖아요. 다 변하죠. 그래서 스틱 젤리도 네. 아마 저 기계 전부 우리가 고안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없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저런 형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형태로 다 만들고. 그리고 요는 이제 보이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네. 저 안에 보면은 한 1시간 한 1시간 반은 아마 돌아야 예. 봐볼 수 있어요. 뭐 여기는 뭐 하는데요? 여기는 네. 품질 관리실 해가지고 네. 모든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네. 분석하고 이것이 잘 만들어졌는가 잘 못 만들었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곳이에요. 기계적으로 네. 이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분석도 하고. 분석도 하고 아, 여기서 모든 것을 합격 불합격하는 그런 품질 관리실. 품질 관리도 여기서 하고. 제일 중요한 데는 여기는 진짜.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데 네. 또 이화학적으로 하는 데는 또 다른 데 있고 그리고 뭐 합성 뭐 이런 걸 하고 이거는 기계적으로 그 모든 성분을 분리해가지고 성분을 갖다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기 어디 앉아서 그럼 회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눠야겠는데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저 1층부터 여기 4층까지 한 바퀴 도느라고 조금 힘드네요. 이거는 네, 우리 공장 전체 한 30분질. 근데 다 왜 내부 힘들지? 가면은 정말 내부에다가 네. 지하 저 바깥까지 돌으면은 2시간은 좋게 잡아야 될 거예요. 또 공장이 커져가지고. 네. 한 2년 반 전쯤인가요? 노바렉스 이제 상장할 때 예. 제가 그때 오창에 있는 옛 공장 1, 2, 3 공장. 1, 2, 3 공장을 다녔었잖아요. 그때는 공장이 퍼져 있어가지고 1공장 찍고 갔다가 또 2공장 갔다가 3공장 이게 굉장히 동선이 멀었는데 지금은 큰 하나로 합쳐져는 있는데 규모는 또 훨씬 크고. 맞아요. 어. 지금 오창 1, 2, 3 공장 중에 네. 2개의 공장은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도 완전 그냥 폐쇄하는 게 아니라. 아니, 거기 리모델링하고 거기도 100억 정도 투자됐어요, 이번에. 투자돼가지고 왜 여기 리모델링하고. 큰데? 이 공장만 갖고는 다 활용할 수 없고. 이거 새로 지은 걸로도 모자라. 그래서 2공장, 3공장을 지금 네. 다시 가동을 하고 새로운 제형을 예. 이 공장에 뒀어요. 바이알이라는 20mm에서 50mm 정도 되는 액제. 예. 요 공장을 새로 기계를 도입하고 오창 시설을- 9공장에다가. 야, 그걸 두고 그다음에 연질 캅셀 제형은 네. 그대로 그 공장을 두고 그 리모델링을 하고 기계를 더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한 3, 4천만 개 하다가 작년에는 한 7천만 개, 8천만 개 그 캡슐을 생산하다가 금년 한 올 이후부터는 1억 개 이상 생산하는. 캡슐 개수로 따지면은 예. 이게 나오는 게. 예. 와. 그래서 그걸 증설하고. 그 1억 개가 1년에 아니면은. 월. 월?
제가 좀 단위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권석경 회장님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공사도 진행하시고 장비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이시고 올해 3월에 준공이 된 거죠. 그렇죠.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3월에 준공은 했는데 실제 예. 이사해서 가동하는 거는 5월. 4월부터 이사는 시작했지만 5월부터 이제 가동은 되지만은 아직 그 이사의 여파가 예. 완벽히 그 가시지 않아서 아하. 이 영향은 한 8월까지는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정상적인 가동은 아마 8월 정도부터 이 완벽히 정상적 8월, 9, 10 이렇게부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랑 그게 이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 또 상반기 하반기 실적은 뒷부분에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그 공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 요게 신공장, 오송 공장이 2만 평 부지에 2만 평. 지금 11,000평을 지었고 예. 어쩌면 400평을 더 지금 어려움이 많아 400평을 지금 곧 착공해서 더 지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11,400평이 아마 한 10월 달까지 완성이 될 거예요. 아 그럼 어디 앞에다 또 지어요? 뒤쪽에다가. 저 뒤쪽에다가? 어휴, 상당합니다. 요게 한 금액으로는 얼마나 든 거예요? 이 공장이? 실제 현금으로 투입된 거는 한 850억에서 9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 시설이 오창에 있던 것들을 많이 옮겼기 때문에 실제 이 내부의 그 가치는 한 1,000억은 훨씬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이제 땅을 구입한 것부터 건물 세우고 장비 들이는 것만 한 800억 정도 든 거고 850억 정도 들어갔어요. 기존의 장비를 좀 활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치로 따지면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집행이 된. 그렇죠. 근데 또 그 구 공장에는 또 신규 설비를 또 들이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힘든 것도 있지만은 네. 그 우리는 생산 공장이잖아요. 네. 생산이 영업을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영업이 하는 대로 생산은 그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영업이 잘 되면 생산 캐파를 계속 늘려야 되는 늘려야지. 선순환이네요. 그렇죠.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그 작년 9월이었죠? 저희 주식초등학교 방송이 나왔던 게 그 즈음이 막 주가가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조금 이렇게 올라섰을 때였거든요. 한 38,000원, 6,000원, 8,000원 같은데. 그랬었나? 나도 그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주식초등학교는. 근데 이제는 5만 원도 넘어섰었고 약간 좀 조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약간 레벨이 한 단계 이렇게 계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갔어요. 네,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그 주식은 나는 뭐 많은 것을 바라는데 실적에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예.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은 역시 실적이죠. 예. 저희들은 실적이 늘 개선되고 네. 아마 2, 3분기는 최고의 이 매출은 올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익은 그렇게 높지 않아. 왜? 이사의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사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커서. 아니 그 이사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면서요? 아니 이사 비용 도급비만 예. 이사는 그 용역. 운임비만 예. 그 용역비만 10억이 좀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개념에 그 비용만 10억. 그리고 그 외에 뭐 하면은 뭐 소모품 사고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나도 정말 야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예. 우리가 또 이 큰 공장을 예.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에러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잡히면은 제 생각에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8월부터는 거의 정상적인 그 이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은 확실히 8월부터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2분기에는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을 수는 많았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신 거니까 그게 또 이제 실적으로는 계속 더 그렇죠. 찍히게 될. 실적은 이제 그 매출은 2분기가 아주 뭐 월등히 예. 어떤
분기보다도 오, 월등히 많았는데 2분기에. 이 영업이익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회성 비용이 아무래도 클 일회성 수밖에 비용이 워낙 없으니까. 많이 그건 뭐 당연히 각오하고 있었던 예. 문제고 그 성장을 하기 위한 투자니까요. 예. 그리고 3, 4분기부터 3분기, 4분기는 아마 많이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내가 뭐 금액적으로 좋다고 얘기할 수는 그쵸, 그쵸. 없지만은 또 어. 2분기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공시는 뭐 한 8월 한 둘째 주쯤이나 뭐 얼추 그 즈음에 이제 하시게 될 테니까 그건 이제 공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주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거의 그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여쭤봤어요. 임원들 주식 파시는 거. 근데 거의 막 3만 원 초반 때부터 파시던 임원분들 계셨었는데 되게 배 아프시겠네요. 아 그때는 이 사람들은 안 팔 수가 없었어요. 아 맞아. 그때 왜냐면은 말씀해 그 주셨었어. 세금 때문에 네. 아 이거 그 임원들한테 대부분 다 스탁 옵션을 부여했던 건데 그 당시에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뭐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어서 맞아요. 뭐 견디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거의 다 세금을 다 정리를 했어요. 아니 5만 원 넘어서도 저 파신 또 임원분 계시던데요? 그건 뭐 몇 주 안 될 거예요. 어. 몇 주 안 되고 그것도 한 사람은 4천 몇 주를 팔았는데 그것도 네네네. 세금 때문에 아. 그랬고 조금 뭐 몇백 주 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자기 삶에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네. 사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말려요? 아, 그쵸. 그거는 모르는 거. 근데 혹여나 이제 좀 뭐 주주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니까. 예. 이 텔레비를 제일 좋은 거 사는 건 TV를 제일 좋은 거 사는 거는 죽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발전하고 계속 좋은 것만 나오니까 예. 순간순간 발전하잖아요. 돈도 놔두면 놔둘수록 이익이 분명히 될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죽음 아주 어려운 삶이 있는데 그때는 해결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거는 내가 대표로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말릴 수는 없어요. 맞아. 뭐 하여튼간 뭐 노바렉스가 이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 뭐 주가 흐름도 그랬고, 뭐 사실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혹자들이 하시는 말씀에는 그렇게 재밌는 주식은 아니라 왜냐 액티브하지 않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가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도 별로 없고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액티브하지 않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다른 계속 성장하는 건 액티브한 거 아닌가? 저 성장으로 봤을 때 그런데 주가 변동성 측면에서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얌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주가 변동성은 예. 액티브한 건 좀 다르고 예. 그 증권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른 것이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액티브하게 성장하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 매출이 성장한 단위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상장하실 때가 2018년 실적이 그때 처음으로 1,000억 넘으셨었던 아니 거고. 그 상장하기 전해에 예. 정확히 잘 기억했는데 820억쯤 되지 않는가 싶어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그 상장하는 해에 우리 회사 처음으로 상장한 이후에 12월 상장은 2018년. 11월 18일인가 했고 네네네. 그 해 말에 네. 1,070억 정도를 맞아요. 했어요. 예. 1,078억인가를 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1,000억을 넘어선 넘긴 거였죠. 거지.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얘기가 1,000억을 넘었으면은 네. 2,000억은 2년이면 간다. 아. 그리고 3,000억은 1년이면 간다라고 그냥 예측을 했는데 네네네. 2,000억은 2년 만에 갔어요. 진짜로. 네, 맞아요. 2019년에 진짜로. 1,590억, 2020년에 2,230억. 2,228억인가 28억입니다, 정확히. 그래요. 2,228억. 그다음에 와. 금년에는 그 이사 계산을 내가 못했던 것 같아. 이사를 뭐 일찍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네네네. 뭐 어쩌면 할 수도 있는데 3,000억 대. 3,000억 지금도 할지 안 할지는 난 모르겠어요. 욕심은 있는데 정말 과연 따라줄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조업이라는 것은 어느 그 유통업처럼 팍팍 몇 %씩 뛰고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맞기 막 크게 저기 하지 시설이라든가 설비가 따라주고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표현을 좀 잘 못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거였고 올해 증권가에서 보는 매출의 컨센서스가 2,800억 정도 되네요. 예.
뭐 그 정도는 안 하겠어요. 그죠. 하여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 결과는 봐야 알지만은 네. 그거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전에 막 10억대였던 매출도 있었을 거고 100억대였던 매출도 있었을 거고 근데 100억대에서 1000억대 올라온 것보다 1000억대에서 지금 2000억, 3000억 가는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면서요. 그건 당연히 왜 그럴까요? 이 눈도 한번 굴려보세요. 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파이가 커졌을 때 돌리면은 붙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아. 근데 우리 노바렉스는 그 R&D를 좀 해놓은 그것이 우리 붙는 속도가 좀 빠르고 시장에서 우리 고객사들이 집중하는 속도가 좀 더 있고 또 네. 하나는 요즘 올해는 참 바람직하게 글로벌이 좀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내년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글로벌로 성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도 우리가 개척이 시작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 이 산업이 크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쪽 산업은 뭐 엄청나게 커가고 있고, 산업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건강기능식품이 사실 그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더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의심하기로는 지난해 코로나 특수가 좀 너무 세게 있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성장 속도가 이제 조금 꺾이는 거 아닐까, 완만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간의 영향이 있었지 그것이 우리 성장에 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나는 봐요. 협회장으로서. 건강기능식품 협회장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이 산업은 클래야 클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거지. 이 치료의 개념에서 예방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변했어요. 네. 이제는 돈이 있으면은 병에 걸리면은 치료하기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변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걸리려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운동도 이제는 많이 하고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그렇지만 건강기능식품도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 건강기능식품은 이 후진국 사업이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요? 후진국. 후진국 사업이 아니라 안 되는 거야. 선진국형 사업이다. 선진국형 산업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만 네. 내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지. 그렇죠, 그렇죠. 웰빙, 먹고 살지 못하고 할 때는 병에 걸려야만 네, 치료가 되는 약의 개념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약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 걸리는 예방의 개념이야. 우리 국민들도. 건강할 때 평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적으로 하잖아. 우리 국민들이 늙어가고 있잖아. 사실. 네, 네. 태어난 사람은 좋고 노화는 팍팍 진행되고 수명은 길어지잖아요. 네, 네. 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텐데?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실버 산업이 커지는 중에 하나가 이 건강의 집중도 하나거든. 수명이 길어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 하기서 요즘에는 20대, 30대 초반 사람들도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더라고요. 다 먹어요. 맞습니다. 회장님은 요즘에 어떤 건기식 나. 즐겨 드세요? 예. 이거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 그럼요. 혹시나 이렇게 콜마 B&H에서 만든 거 드시진 않을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것도 할 수 있지만 네. 그냥 소팔메토.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네. 소변 문제는 남자들이 좀 나이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타민 복합제 하나. 그다음에 유산균 2종류. 그것도 2종류 드세요? 2종류. 그다음에 루테인 제덴틴. 그렇게 먹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드시네요. 그리고 간혹 눈에 보이면은 면역 부스터 시키는 면역을 업 시키는 홍삼 제품도 많이 먹고 있고 그거는 가끔 먹고 줄기차게 먹는 건 아까 그 얘기예요. 판매원이나 브랜드는 다 다르겠죠? 제가 돈 안 드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생산은 하지만 판매원과 브랜드는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생산 쪽은 노바렉스 거 1대고
노바렉스 회장인데 네. 딴 데 거 사 먹겠어요. 우리만 해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 그러면 제일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뭐예요? 좀 왜 그게 또 시장에 유행이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 요즘 제가 보기에는 그 인기 있는 것이 RTG 오메가 3. 아니 근데 건기식 종류도 많고 뭐 앞뒤로 뭐 붙는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RTG 오메가 3? RTG 오메가 3는 네네네. 흡수율을 높이고 고함량으로 한 것이 아. RTG 오메가 3라서 요즘 그 이것이 유행이에요. 물론 뭐 오메가 3도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 눈 루테인 지아잔틴이 네네네. 또 많이 팔리고 그게 그냥 루테인하고 루테인 지아잔틴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루테인하고 루테인 지아잔틴 비슷한데 눈의 망막에 예. 지아잔틴이라는 그 핵심 성분이 많이 4대1 뭐 이런 그 비율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지아잔틴이 들어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요즘에 그다음에 잘 나가요? 관절, 관절. 내가 뭐 어디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 뭐 보스웰리아 같은 것들, 네. 뭐 관절 쪽이 좀 많이 나가고 또 우리는 잘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콜라겐, 콜라겐. 콜라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한다고 봐야죠. 그게 근데 뭐 홍삼 같은 거 유산균 뭐 그냥 비타민은 이제 유산균도 스테디셀러기는 한데 이게 시장에서 항상 그 유행이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거 확 인기가 있다가 또 어떤 거 시장이 확 죽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겨날까? 그거는 그냥 판매사들의 어떤 마케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걸까? 그게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 유행을 그렇게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자리 잡으면은 네. 아주 오래 가요. 예를 들면은 조근나의 락토픽, 네. 조근남 건강의 락토픽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유산균은 이 건식업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거 상당히 롱런을 해. 이게 뭐 옛날에는 뭐 알로에 같은 거는 하루 뭐 몇 년, 1, 2, 네, 3년 반짝하고. 가고 뭐 스ኳ렌도 2, 3년 하다가 스ኳ렌. 없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제는 키토산 막 이런 거. 예. 루테인 잔틴도 지금 뭐 한 뭐 5, 6년 가도 줄지 않고 또 그 아까 말한 그 소팔메트도 12년에 개발된 것이 지금까지도 더 많이 팔리고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지 옛날처럼 유행은 안 가는 유행에 타는 별로 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이렇게 뭐냐면은 이런 걸 해봤더니 확실히 좋더라라는 데이터들 그 인정되는 네.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신뢰하기 시작을 했죠. 옛날 신뢰가 없을 때는 유행을 타고 2, 3년이 뭐 바뀌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오래 가요. 우리 잔티젠 같은 경우도 2014년에 개발이 됐는데 지금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그 신뢰 없던 그 시절에 유행 타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뭐 키토산 유행할 땐 키토산 쫙 사나, 스ኳ렌 유행할 땐 스ኳ렌 쫙 사나 막 이랬었는데 거의 그때는 이거 한번 잡숴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렇지. 지금 그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쌓이다 보니까 한번 유행한 것들이 스테디셀러로 쭉 가는 그렇죠. 거네요. 콜라겐도 엄청 증가되고 있거든, 판매량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그게 효과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부라든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소비자들이 좋으니까 계속 스테디셀러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다 해도 효과가 없으면 그 스테디셀러가 되겠어요? 역시 또 요즘에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더 똑똑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또 건강기능식품 협회장님 만났으니까 그거 여쭤봐야지. 요즘 잘 나가는 업체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 막 마케팅 잘해가고 막 이렇게 뜨는 회사들도 있고 막 상장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종근당 건강. 종근당 건강. 그다음에 뭐 대상웰 대상 네. 또 이 뉴트리코, 뉴트리원, 뉴트리, 네, 그냥 뉴트리. 프롬바이오, 프롬바이오. HL사이언스 뭐 참 많아요. 많은데 내가 다 일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이 많은 회사들이 약진을 해요.
그리고 확 크기도 하고 또 그런 회사들 그 마케팅 하는 거 보면은 진짜 A급, 초특급 연예인들 막 쓰고 막 물량 투어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초특급 연예인 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네. 효과가 없다면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겠어요? 아, 근데 이제는 결국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 때 이미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신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뭐 광고한다고 해서 사 먹는 건 아닐 거라고 나는 봐요. 아, 맞아요. 그리고 참 그 협회장이시니까 그 아까도 저희 뭐 PD가 여쭤봤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규제가 좀 센 편이잖아요. 제일 세죠. 제일 세요? 예. 제일 세고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특별법이 건강기능식품 특별법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 다른 데는 그냥 일반 식품에 예. 한 파트로서 건강식품인데 우리나라는 건강식품법에 별도로 돼 있어. 그래요. 우리가 2002년에 제정해가지고 2004년부터 그것을 시행해 왔는데 한 지금 15년 시행했죠. 네. 15년 이상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식품 한 번쯤은 이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협회장으로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특별법이 따로 있고 좀 규제가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약간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실 수도 불편하지. 있고. 예. 예. 많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소비자 반대로 예. 소비자의 신뢰는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불편함을 참아야죠. 소비자가 중요하니까. 소비자가 신뢰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그 불편함을 찾으면서 더 소비자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뭐 그게 잘 됐다. 식약처가 이 억제한 건 잘했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네. 불합리한 규제는 타파해야 되겠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능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자꾸 그 규제를 강하게 하는 거는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뢰와 못 관계되니까 소비자 신뢰와 관계되니까. 근데 그 외에 관련된 것들은 불합리한 거 많아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사실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식약처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고 바꾸려고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요. 완화해야 될 규제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제품의 신뢰적인 측면에서는 또 규제가 강할수록 좋다라는 네, 나쁘지 않아요. 말씀이신 거고 딱 그대로 이제 소비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노바렉스가 사실 제일 이제 자랑하는 게 개별 인정 원료잖아요. 지금 한 몇 개 정도 됐죠? 꾸준히 조금씩 지금 늘고 있죠. 40개 정도는 40개 가까이 되나? 오, 많이 늘었네요. 예. 개별 인정 원료는 근데 사실 이거를 허가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인정? 그러니까 식약처 인정을 받기까지가 되게 어렵다면서요. 어려워요. 이 개별 인증은 이 하나의 어떤 원료를 가지고 이것이 만드는 제조 공정에 네. 우리 식품으로 만드는데 부합한 원료 부합한 것만 썼는가 또 확인되고 공정 자체도 문제가 없는가를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 제품이 항상 똑같은 제품이 그 원료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 재현성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험법도 정확히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다음에 그 세포에서 실험해가지고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또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동물에서도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고 이게 기전조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전성, 독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다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사람에게 투여해가지고 정말로 동물처럼 그렇게 실험이 있는 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 해서 모든 것이 다 그 일관되게 해가지고 기능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이 인정됐을 때 이것을 갖다 식약청에 이런 자료를 내가지고 만들어서 내면은 식약처가 그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기간은 처음부터 하면은 아무래도 5년에서 10년은 걸려요. 하나 하는데 물질 가지고 인정을 받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용도 이제는 인체 시험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2억 뭐 이렇게 3억 이러면 됐는데 이제는
5억 정도로 올라갔어. 그래서 그 독성하고 하자면은 비용도 한 10억 원 들어가. 하나 10억에서 15억 들어요. 와. 근데 실패가 많아. 그러니까 한 30% 성적 거두면은 30억, 40억 든다는 얘기지. 하나 하는데. 네. 애초부터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쉽게 이걸 투자를 못했어. 개별 인정 원료 하나 인정을 받는 데까지가 그래서 투자를 못해가지고 외국에서 거의 검증이 돼 있는 것을 그냥 갖고 들어와가지고 한국 규칙에 맞도록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했는데 그게 거의 동 나가고 있어요. 거의 외국 것이 갖고 와가지고 그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예를 들면 동물 실험이 없다면 동물 실험해야 되고 인지 실험 없다면 인지 실험만 하고. 네네네. 근데 그것들은 오래 써왔기 때문에 효능이 어느 정도는 돼 있던 거예요. 네네네. 그 증명이 돼 있던 거야. 그 사람들은 안 네. 했다 하더라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은 호박잎 추출물이 뭐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다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데는 아까 말한 그런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외국계 걸 갖고 와가지고 끼 맞춘 거는 우리 게 아니야. 국내에서만 내 거야. 네네. 외국에 다시 그걸 들고 났을 때는 내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외국 사람들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걸 이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런 원료들이 세계에 별로 없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건 우리나라는 시역지 규칙이 법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유통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딱 짜임새 있는 원료는 세계 어디가 찾아보기 어려워. 걔들 왜 다른 나라에 이런 규칙이 없으니까. 법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많은 것을 내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수한 한국 걸로 50개만 만들어 가지고 예. 외국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면은 외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5년 후쯤엔 5년 내지 10년이면 이게 된다고 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원료 건강식 원료 최강국이 될 거라고 나는 봐.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노바렉스가 한 40개 갖고 있는 게 국내에서는 개별 인정 원료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 회사잖아요. 우리도 거의 네. 외국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외국 걸 갖고 와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국내 것도 많이 원천적인 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근데 그게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실패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시행처도 좀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깐깐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실패했으면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제일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도 이거 회장님이 개별 인정 원료 올해도 한 10개 정도는 이제 막 목표로 세게 잡으셨었는데.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또 1등 회사가 또 이렇게 실토를 하시니. 현재 한 개 받아놨고 네. 올해만. 오늘 한 개 받아놨고 아마 연말 안에 한 3개나 뭐 많으면 4개까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연구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겠는데. 연구를 해보면은 네. 내 생각하고 항상 딜레이 되거나 실패도 되고 늦어져.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내가 해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바이오 벤처들이 해가지고 그 의약품 그 개발하는 거 보면은 수년 걸리고 맨날 거짓말쟁이 같잖아. 근데 실제로 거짓말쟁이 아니고 하다 보면은 이게 틀어지면 이거 보완해야 되고 또 이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체 실험을 10개 이상 걸어놓고 있다고 지금 병원에. 지금도 계속. 근데 실패하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되면 또 더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사실 1년에 똑똑한 놈 3놈만 나오면은 이건 뭐 미라클 아주 훌륭한 회사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원래 한 3-4개는 낼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그 똘똘한 개별 인정 원료 한두 개 찾으면 그걸로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게 한 3개까지 나오면 이 회사는 진짜 거의 인류가 된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 락티움 같은 것들 네. 지난번에 한번 냈는데 작년 1월에 그게 냈어요. 그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년 락티움.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생산을 했는데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매출 한 100억 원 할 것 같아. 100억 정도면은 이익은 상당히 높아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만이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못 하잖아.
네. 나 이거 락지움 권한을 나한테 네. 다른 회사가 와서 200억, 300억 팔아라. 너는 안 팔아. 그게 그 락티움이 어디지? 영국인가 노르웨이인가 어디? 프랑스, 프랑스. 잉그레디아, 어, 잉그레디아. 잉그레디아. 어. 거기 거를 거의 독점으로 예. 맺으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개를 허가를 내는데 나는 비록 돈이 좀 들었지만은 네. 그리고 기간은 길었지만은 지금 당장 2, 300억의 현금을 주고 이 권한을 자기가 팔아도 나는 안 판다고. 판권. 팔 이유가 없어. 훨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 나는. 매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OEM 회사 치고는, OEM, ODM 회사 치고는 이익률이 앞으로도, 현재까지도 괜찮고 앞으로도 더 개선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OEM, ODM,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제조해주고 기획까지 이제 기획에서부터 뭐 이렇게 개발부터 막 이렇게 해주시는 OEM, ODM 회사인데 개별 인정 원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서 OEM, ODM 회사는 을이잖아요. 근데 개별 인정 원료가 을 회사를 갑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해서 뭐 갑이라기보다도 네. 을은 안 할 수 있어. 힘이 센 을. 어떻게 그렇게 을은 되는 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개별인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좋은 거면은 네. 모두 다 팔고 싶지 않아요? 네, 네. 판매사들. 그러면은 판매사들이 내가 구하러 안 다녀, 내가 판매사를 안 다녀도 돼. 판매사들이 이거 달라고 와.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계획적으로 안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처음 개발됐을 때는 이게 많은 회사들이 줘가지고 이렇게 그 경쟁이 생기면은 이 자체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키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제일 잘 팔 수 있는 회사. 제일 네. 잘 팔고 이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소비자에게 네. 그런 회사한테 줘서 이렇게 잘 하고 그게 한 1, 2년 지나면은 많은 회사에게 줘요. 근데 이게 그 허가가 50개를 넘으면은 개별 인증에서 고시형으로 넘어가. 50개라면은 판매사가 50곳이 넘어가면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 개별 품목 인정. 허가. 그 원료를 이용해서 품목 허가를 아. 50개 이상을 내게 되면은 그 하나의 개별 인정 원료로 50개 이상의 품목을 상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아하. 그러니까 그걸 안 넘어가기 위해서 네. 조절을 좀 하시는구나. 조절을 하다 보면은 뒤에서 달라고 못 줄 때가 많잖아요. 네, 48개 되면 못 주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기다려라. 어느 하나가 없어질 때 네가 하나 줄게. 네. 그러니까 번호표를 줄 수도 있잖아.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을은 안 당할 수 있잖아. 그래도 괜찮은 가격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R&D는 실패율도 높고 네. 힘도 들고 예.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지만은 기간도 오래 인내를 해야 되지만은 하고 나면은 그걸 얻고 나면은 참 보람 있는 일이 되고 그 회사의 그 나중에 이 회사가 안전성과 성장에 크게 도움을 주는 걸로 볼 수 그 품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개별 인정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회사라는 거. 저기 뭐 대기업 계열 거기보다 더 많다라는 거. 그걸 이제 많이들 이제 시장에서도 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최고로 많이 가지려고 더 그렇죠. 노력을 지금도 하고 R&D를 있어요. 지금도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까 앞부분에 잠깐 그 수출 쪽이 약간 좀 이제 좀 꿈틀꿈틀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미국 업체였던가요? 뭐 하나 더 이렇게 손잡고 미국 몇 개 좀 업체들 몇 개가 있잖아요. 예. 큰 업체가 지금 그 우리하고 손을 잡고 하나는 이미 시작을 했고 예. 하나는 이제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시작은 했지만은 미미인데 조금 키우려고 하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하나는 이제 키우는 계약까지 다 끝났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은 개발이 좀 늦잖아요. 네. 원래도 몇 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 개발한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해서 몰라 원래 이제까지 우리가 최고로 많이 한 게 뭐 300만 불 좀 했거든요. 수출을. 예. 그런데 금전에는 모르겠어요. 1000만 불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년에는 아무리 못해도 2천만 불은 넘을 거다. 그리고 뭐 3천만 불, 4천만 불 나중에 계속 성장이 될 거다라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미
끝나고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리고 이 공장이 지어무침으로 인해 가지고 네. 팬데믹만 끝나면은 네. 외국인들을 많이 불러들일 거예요. 바이어들. 예. 그래 불러들여서 이 현장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캐파가 충분하니까 너희들을 좀 사가서 한다면은 외국의 수요도 나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게 그 하나의 그 어떤 수출 문제 저게 어려움이 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 뭐 미국 비타민, 해외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뭐 이렇게 막 해외 여행 갔다가 사오기도 하고 지금도 해외 직구로 많이들 사서 드시는데 이제 역으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또 나아가서 개별인정 원료로 바탕으로 만든 것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 해외에서 사오는 거 뭐 좋은 것도 있고 여행 갔으니까 하나 좀 사오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네. 건강기능식품의 수준은 대한민국 제품이 제일 품질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게 더 좋다고 절대로 나는 얘기할 수 없어. 한국 것이 품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건강기능식품은 네. 시각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세계 탑 수준이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그 수출을 뭐 수입업자가 가져와 갖고 해외에 있는 거를 이제 국내에서 파는 것도 검증이 조금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사서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검증이 안 된 것이 또 많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막 크릴 오일 막 이런 것도 좀 문제가 크릴은 됐었고. 건강기능식품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일반 식품이에요. 일반 식품. 그거는 검증이 된 적이 없어. 아,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 네, 네. 그냥 좋다야. 예. 옛날에 건강보조식품처럼. 크릴 오일이 그 홈쇼핑에서 뭐 비이커에다 뭐 넣고 이렇게 막 저으면은 뭐 이렇게 슉 섞여지고 막 그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겠지. 네네네. 뭐 그거는 섞이는 것밖에 있나 뭐 그게 뭔데. 네, 네, 네. 그것이 효능하고 같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물에 잘 섞인다는 거는 네. 그 계면 활성제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잘 섞이는 네, 네, 서페 형태의 저걸 갖고 레신이 하나 많이 들어 있겠지. 네. 그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잘 섞이는 것이 그것이 효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일단 증명하면 되는 거죠. 나는 없다고 얘기는 안 해. 아, 증명을 근데 하라. 그 증명을 안 해놨다고. 아. 증명하면 뭐 나오겠지. 네. 왜냐면 많이 팔았으니까. 그게 네. 뭐 거짓말 했겠어요. 그러나 증명을 한 적이 없어. 음. 그래서 증명이 됐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됐으니까 못 오는 거야. 아. 그리고 아까 뭐 규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최고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증명이 됐고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옛날에 논이가 많이 팔렸잖아요. 논이라는 거. 논이. 예. 그것도 건강기능식품 그 무슨 아니에요. 예. 가루도 있고 액도 있고. 예. 그것도 엄청나게 팔렸거든. 근데 네네네. 그 건강기능식품 아니에요. 그것도. 아. 증명이 안 돼 있잖아. 외국에서 그냥 먹으니까 좋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은 증명이 돼야 돼. 몸속에서 들어가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뭐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건 인정받지 못했어. 아. 그렇게 많이 팔리면 그 데이터를 만들면 되는데 못했어. 근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논의는 하나의 예로 들어드리는 건데 논의를 가져와서 노바렉스가 연구해봐서 어떤 성분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더라 해서 입증을 해서 노바렉스의 개별 인정 원료로 인정을 받으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예. 근데 우리는 뭐 그걸 그렇게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을 뿐이지. 아, 다른 것들이 또 있으니까. 음. 아, 이쪽이 또 재밌네요, 그게. 그리고 쉽지 않아. 그걸 증명하기가. 아, 그죠. 그 시간과 돈과. 아니면 시간과 돈도 있지만은 분명히 증명이 되면은 되는데 네. 증명하기 쉽지를 않아. 아까 이제 수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수출도 좀 지역별로 좀 다른 전략이 있으신가 아니면 조금 더 러브콜이 더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뭐 그런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네. 그 거의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하다가 한 2, 3년 전에 네. 그 해외 사업부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많이 나갔어요. 박람회는 다 나가서 노바렉스가 있다는 걸 알리고 막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운이 들어왔어. 네. 들어왔는데 팬데믹이 딱 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가지 못하고 하는데
기존 거래처들이 노바렉스가 신뢰가 있고 잘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GNC 같은 데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만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네, 네. GNC 맞아요, 제품을. 맞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 거, 그다음에 아시아 거를 자꾸 우리가 이제 이제 넓혀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매출 단위도 커. 한 번 발주 들어오면 그 200만 불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직 제품이 다 개발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된 건 한 품목, 한 20품목이 개발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출이 그 사람들하고 하면 우리 꽤 커. 상당히 그 몇백만 불 돼요. 몇천만 불 돼. 네, 네, 네. 몇천만 불 되는데 그걸 이제 개발을 지금 다 하고 있고 지금 올 안에 꽤 많은 양이 개발될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는 그것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자기네가 세일즈 포캐스트를 이제 연간 세일즈 포캐스트 준 대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이 GNC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 그래서 동원에서 이제 그 GNC 걸 수입해 가지고 GNC 판매를 하잖아요. 네. 동원에서 그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한국에서 그냥 생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해서 GNC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제 그 좀 부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큰 나우 같은 데서도 이제 우리에게서 주 제품 예를 들면 캡슐은 캡슐, 네. 그다음에 이 스틱파 아까 보셨잖아요. 스틱 젤리 같은 네, 것들 네, 네, 네. 그냥 이 스틱 젤리만 만들어서 보내면 자기네가 포장을 자기네가 하는 거지. 네, 네, 나우 네. 포장으로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이 컨테이너 이 수출 이런 것들이 지금 곧 이루어질 거로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거래를 조금씩 하던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더 주고. 이제 시장을 크게 만드는 어. 그런 역할도 수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다가 파는 것만 노바렉스에다 맡겼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미국 회사가 중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 생산이란다. 수출하는 것까지 이제 노바렉스에다가 맡기는. 그런 건 계약도 이미 끝났고. 그래요? 맞아. 그때 보도자료를 몇 번 또 이제 내셨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첫 번째 납품 한번 했고. 네. 이제 또 발주 들어왔고. 야, 그러면 이제 거기 외에도 또 다른 이제 글로벌 전략을 또 그렇죠. 이제 찾으려고 하시는. 이거 빨리 팬데믹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예. 또 다른 또 뭐 확장 전략 뭐 이런 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개별 인정 원료에서 이제 내실을 탄탄히 하는 거랑 또 수출도 그렇고 외형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랑 국내 고객사들은 뭐 계속 줄을 서 있을 거고. 줄 섰다기보다도 국내 고객사들이 그래도 많이 노바렉스를 인정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큰 공장을 만들어 놓고도 네. 이렇게 캐파가 그렇게 충분하다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저 2공장, 3공장을 계속 네. 돌리고 새로운 제형도 하고 예. 또 내 생각에는 희망사항입니다만은 네. 저쪽에 우리가 땅이 2만 평 중에 1만 평 정도는 아니지만은 좀 남아 있어요. 네. 내년 말쯤은 한번 다시 검토를 공장을 어. 이만한 공장을 또 하나 짓는 걸 희망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내 전략은 그런 거지. 이제는 정말 싸게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일단은 남도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를 해서 우리가 이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지금 자동화율이 한 얼마 정도까지 된 지금도 거예요? 아직도 얼마 많지 높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한 50%는 갔을 거아니에요. 한 80%는 올려야 된다. 왜냐면 OEM, ODM 회사는 네. 100%는 못 해요. 아, 왜냐면은 이 요구하는 회사들마다 다 달라. 네. 자기네 포장 형태라든가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되는 것은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정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80%까지는 우리가 올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 그래야 되고 또 하나는 개별 인증은 역시 우리 R&D는 신경을 써야 된다. 꾸준히. 꾸준히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나온 원료를 우리에게 개별 인증 나온 원료를 해외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제는 글로벌화 가야 한다. 네. 국내 시장만 갖고 있으면은 한계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성장 속도가 더뎌지거나 머무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그 기획실 쪽에다가 얘기는 우리가 언제 멈출 것이냐 예상을 좀 해봐라. 성장 속도가. 그래서 8월 야, 15일 성장이 까지는 언제 멈출 것인지 예상해봐라. 어. 왜냐면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왜냐면 이렇게 늘 성장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저는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로 나오던가요? 아직 8월 15일까지 내가 그 보고받겠다 그랬어요. 8월 15일까지 보고받겠다. 예. 그래서 그 야, 거기서 되게 머리 아프겠는데 이게 뭐 빨리 온다고 해도 뭐하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겠지. 해외 시장이라든가 국내 시장이라든가 우리 영업부라든가 모든 사람을 다 면담을 해봐라 이거야. 네. 저는 그걸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지. 네. 내가 멈춘다는 걸 알았을 때 뭘로 어떻게 더 지연을 시킬 것인가. 또 돌파를 해내야 되니까.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그 현재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나는 꽤 상당 기간은 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멈췄을 때 어떻게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지금 예측되는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R&D는 많이 해놓으면은 훨씬 그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또 그때 가서 또 오래 있으면 또 타개하고 뭐 이래 하는 건데 네. 그래도 그건 싫지만은 예측을 해야 해. 싫어 나는 그 생각이. 근데 진짜 훌륭한 기업가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뭐 주제 넘게 말씀드리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예,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고 하는데 노블레스는 꽤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멈추기 위해서는 R&D를 더 강화하고 역시 R&D. 역시 방법이 없어요. R&D 강화하고 해외 시장을 넓히고 싸게 만들어야 해. 싸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마진도 좋아지니까. 야, 싸게 만들어서 규모의 생산을 해야 네. 그래도 이익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생산이라는 거는 고정비는 거의 일정하거든. 고정비는 일정하니까 네. 더 많이 생산하면은 이익은 더 그렇지. 크게 이익은 나니까.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개별 인증만 갖고 돈 벌 수는 없고 그것만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개별 인증은 정말 중요한 피지컬 이익에 적었지만은 전체 볼륨이 커져야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확장을 많이 해 나가고 계시고 이 공장에 전체에 쓰인 돈만 해도 뭐 땅 산 것부터 해서 뭐 거의 800억 이렇게 들었다고 하셨는데 막 추가적으로 뭐 자금 조달할 필요성이라든지 막 그런 거는 지금은 없으세요? 자금이 많으면 좋은데 예. 자금이 별로 없어요. 돈 쓰다 보니까 우리가 버는 게 그동안 얼마나 벌었겠어. 네. 뭐 그래서 그 빚도 좀 있지만은 네. 걱정할 빚은 아니고 예. 내 머릿속에는 그 내년이면 다 갚을 수 있는 오.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현금 흐름이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뭐 그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나름대로 방법도 머리 구상을 다 하고 난 빚 있는 거 싫어해. 근데 훌륭한 그 기업가는 아닌 것 같아. 훌륭한 기업가는 은행에서 돈을 내 가지고 키우는 것이 훌륭한 기업가라 그러는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닌 것 같아. 막 외부에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뭐 우리 투자 좀 받아라 뭐 막 이런 식으로. 투자는 받을 생각이 없고 예. 모르겠어요. 전 투자는 내가 뭐 외부에서 투자 받을 그런 또 상장회사니까 이미 그런 뭐 산별적인 투자는 받을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뭐 이 큰 부담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그 저게 네. 돈을 거의 뭐 500억 가까운 돈을 빌렸지만은 네.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자가 예. 500억은 아니야. 그 400 몇 억 빌렸는데 예. 이자가 연 1.5%예요. 굉장히 싼 비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네. 산업은행에서 신용조사를 했더니 아. 자기네가 2,870곳 정도를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한데 거래를 한대요. 네네네. 우리가 13등이래. 2,800여 곳 중에서 13등이라고요? 그때 그러더라고. 신용도가? 신용도. 그래서 와. 거의 뭐 수준으로는 상수준 수준이라서 이 이율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 우리 대출 이거 이자율이 해봤자 1.5%면 완전 거전데. 그래서 우리가 이자 해봤자 뭐 연간 10억이 안 돼. 그래서 뭐 우리 이익이 뭐 꽤 많이 나는데 그 10억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
그럼 또, 뭐 그냥 여유 있게 차입금 좀 쓰시고. 하고 차입금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갚는데 나는 이것도 싫어요 사실은. 싫어. 왜냐면 왜 레버리지 뭐, 잘 쓰셔야죠. 아니 레버리지 잘 써있는 게 그게 훌륭한 CEO라는데 이게 그래서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무튼 약간 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주주분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작년까지 많은 투자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건지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캐시 플로우가 좋아지니까 좀 배당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 지난번 방송에 댓글에 약간 좀 배당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배당 얘기해? 배당을 좀 늘려달라. 아, 네. 저는 네. 배당은 네. 그 작년에 300원을 했어. 300원, 주당 300원. 그래서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로는 1%가 좀 안 되는 나는 거여서. 무조건 예. 순이익이 300억 나면은 예. 400원, 400억 나면 500원. 하여튼 개념은 내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사람들 좀 여러 가지 내 혼자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 얘기도 듣고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를 봐서 그렇게 그 배당률을 높이지 낮추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쵸, 그렇게 그쵸, 뭐 인색한 배당 주주들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나도 네. 좋아야 될 거고 서로가 그쵸, 좋아야 뭐. 되니까 그 최대주 주시니까. 뭐 최대주라기보다도 뭐 그보다도 뭐 하여튼 다 이게 좀 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에 대한 이익을 얻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그게 보람이고 네네네. 물론 직원들한테도 잘 해줘야 되고 잘 해주고 남은 돈 가지고 또 그 주주들한테도 주고 또 이익이 생기면 직원들도 자기네가 벌었으니까 기쁘게 해줘야 되고 네, 뭐 네, 맞아요. 그게 우리 기업의 보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주분들도 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아니, 저는 여기 이제 오송에 있는 신공장 와갖고 딱 느낀 게, 일단은 회사 외형도 좋아졌고 깔끔해졌고 예뻐졌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약간 직원분들이 잠깐 저쪽으로 따로 가셨는데, 직원분들이 되게 표정이 밝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되게 좋아해요 요새. 되게 되게 좋아하고. 뭐라 해야 되나, 예전에 그 오창에 갔을 때는 그냥 이미지였을 거예요. 되게 오래된 공장의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되게 좋아졌고, 사람들이 왠지 이상하게 밝아 보인다. 그러니까 기업이 커지고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네. 복지라는 것도 네. 그냥 돈 없는데 복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야 돼. 잘 되니까 잘 돼야 복지도 돼요. 지금 우리 완벽하지는 않아요. 뭐 잘하지 못하면 뭐 이제 물론 점점 여전히 뭐 점점 불만 있는 좋아지고 직원들도 있고 뭐 하실 텐데. 좋아지고 있고 해서 네. 직원들이 많이 좋아해요 요새는. 많이 어. 좋아하고 갈수록 더 그 직원들이 더 좋게 만드는 것도 네. 그 CEO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직원분들 표정이 밝았던 게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왔네요. 우리 점심 맛있대. 아주. 아까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일부러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제 12시가 넘어가지고 여 안에서 딱 먹었는데 군내 식당도 좋고, 오늘 밥도 잘 얻어 먹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 아무튼 우리 노바렉스의 계속되는 성장, 꾸준한 성장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회사여가지고 저도 좀 소개해드리기에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주식초등학교 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MTN에서 CEO 대담을 했던 것처럼 이 회사는 진짜 길게 멀리 함께 보시면 더 좋을 회사. 그렇죠. 단기간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 회사가 오랫동안 성장하고 정말 허위 정보는 절대로 안 날릴 거예요. 아무리 뭐 그거 하더라도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정말 신뢰가 있는 회사, 그런 회사. 영업적으로나 네. 그다음에 소비자에게나 또는 우리 직원들에게나 주주들에게나 신뢰는 잃지 않는 회사가 될 거예요. 좋습니다. 또 이거는 노바렉스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협회장님이시기도 하니까 오늘 또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공장도 이제 구경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별 말씀을요.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고맙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주주분들하고 이렇게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정말 저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식값은 난 얘기 못해요. 못하고 이 노바렉스가 신뢰를 잃지 않는 어떤 곳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아, 해보겠습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내년쯤에 한번 또 올게요. 계속해서 그래요. 회사가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하는지를 이제 좀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내년에는 훨씬 업데이트된 회사가 될 거라 생각하고 네, 네, 또 네.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